100억 달러입니다. 중국 50억, 러시아 70억이었죠. 47만 헥타르 매입 제한이었습니다. 여의도 162배였습니다. 2025년 11월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 청사였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몽골 정부는 긍정 검토했습니다. 사실상 승인이었습니다.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러시아 대표단도 앉았죠. 펜이 들려졌습니다. 서명 5초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손에 낡은 서류를 들고 있었죠. 47년 묵은 서류였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유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1978년 6월 15일 등기부였습니다. 타자로 찍힌 글자가 보였죠. 소유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아래 붉은 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였습니다. 47년이 지났지만 선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퇴장했습니다. 1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00억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47년 전 그날 1970년대 청와대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저는 최강률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최강률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계산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1978년 6월 15일, 그날 제 계산이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각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원탁이었습니다. 30분째 반대하고 있었죠. 47만 헥타르 사막, 모래밭에 수천억을 쏟는다? 말이 안 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없었죠. 여름 습기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원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마다 타자로 찍힌 글자 몽골. 그 옆엔 손글씨 메모가 낙서처럼 남아 있었죠. 여의도 162배라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MIT에서 국제정치경제를 전공했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었죠.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은 틀렸다고 말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포항제철소 3차 증설에 투입하면 철강 생산량이 30% 오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 볼펜 클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누군가 긴장하고 있었죠. 외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 낀 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거기 돈을 묻자는 겁니까? 침 삼키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각하. 저는 메모를 들어 올렸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47만 헥타르입니다. 서울 면적의 8배, 여의도로 따지면 162배입니다. 국가 예산을 모래에 버리는 일 아닙니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논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지도가 걸린 벽 앞으로 걸어갔죠. 손가락 하나가 지도 위 한 점을 짚었습니다.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엔 석유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를 갈랐죠. 전쟁은 연료가 심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 막혀도 우린 끝입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전쟁이라니 갑자기 왜 전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필 사막입니까?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곳 말입니다. 제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아니, 예리하다고 믿었죠. 대통령이 돌아봤습니다. 지도에서 떨어진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나는 50년 후를 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모래밭이 심장이 됩니다. 불신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모래밭이 심장이라니. 제 옆에 앉은 차관이 볼펜을 클릭했습니다. 딸깍, 또 딸깍. 긴장의 리듬이었죠. 대통령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 그 옆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붉은 인주. 대한민국 국세였습니다. 자네는 오늘을 계산하고 나는 50년을 본다네. 그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각하, 이건 감상입니다. 국제정치는 감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강률이 계산과 감상 사이엔 하나가 더 있네. 무엇입니까? 통찰이라네. 만년필 촉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잉크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서명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국세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인주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한 번에 찍었죠. 계약서 위로 국세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꾹.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모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나갔죠. 저만 남았습니다. 강유리.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예, 각하. 지금 이해 못해도 좋네. 시간이 증명한다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의도가 보였죠. 162배가 크게 느껴지겠지. 하지만 50년 뒤엔 작아 보일 걸세.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각하께서 엄청난 실수를 하셨다. 사막에 수천억을 묻기로 결정하셨다.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 막지 못했다. 역사가 누가 옳았는지 증명할 것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47년 후 제가 그 일기를 다시 꺼내 읽게 될 줄은 말입니다. 3월이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현장 시찰 첫날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였습니다. 3월인데 말입니다. 코트를 여며도 소용없었죠.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막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래였습니다. 바위였습니다. 또 모래였죠. 47만 헥타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162배라는 숫자가 실감났죠. 저는 냉소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자는 겁니까? 수행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각하께선 확신하십니다. 확신이라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래알이 서류 모서리에 끼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것이었죠. 털어냈지만 계속 끼었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몽골 정부 만찬장이었죠. 원탁에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였습니다. 잔이 준비됐습니다. 전통 문양이 새겨진 은잔이었죠. 몽골 대표단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먼 옛날부터 한 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구려와 몽골 같은 혈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울림이 만찬장을 채웠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형제의 맹약이라니. 국제계약에 이런 감상적인 표현을 쓴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관료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옆 사람도 고개를 숙였죠. 감정이 전염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아닙니까? 수천억 원짜리 계약 아닙니까?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유리. 예, 각하. 법만으론 부족하네. 마음이 있어야 법이 산다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몽골 등기소였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나무 책상, 낡은 도장 패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담당 관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자를 기재하겠습니다. 타자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깍딸깍. 글자가 새겨졌죠. 소유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3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소유자 대한민국입니다.
한 번 더요. 소유자 대한민국입니다. 줬소.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3번이나 확인하십니까? 이미 계약서엔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등본이 발급됐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혔죠. 공식 문서였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힘을 곧 알게 될 걸세. 종이 한 장의 힘이라니.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메모했죠. 감상으론 국제정치 못 움직인다. 결국 법보다 힘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등고선이 보였죠.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감상법힘. 3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종이 한 장의 힘? 그날 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죠. 책상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포항제철 증설안, 석유 비축 계획, 국방 예산안. 현실이었습니다. 사막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걸렸습니다. 형제의 맹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울먹이던 몽골 관료의 얼굴이었죠. 3번 확인하던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일 뿐이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요. 27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3월 국제전략자원분석센터 수석 고문이 된 저는 일상적인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고문님, 긴급 브리핑입니다. 몽골 프로젝트 관련입니다. 몽골이라는 단어에 손이 멈췄습니다. 27년 만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떠올랐죠. 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27년 전 그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거울들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거울이 태양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헬리오스탯이라고 했죠.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합성 연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JP8 규격입니다. 군용 디젤 품질도 충족합니다. JP8. 전투기 연료였습니다. 생산량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 하루 10드럼으로 시작했습니다. 1년 전 100드럼, 지금은 하루 1000드럼입니다. 숫자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현재 지하 저장고에 100만 드럼이 비축돼 있습니다. 100만 드럼이라니. F-35 전투기 1000대를 6개월 운용 가능합니다. K2 전차 2000대는 1년 작전 가능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장 탱크 사진이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보였죠. 바늘이 녹색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모래가 연료가 됐습니다. 햇빛이 전투기를 날렸습니다. 27년 전 그 사막에서 말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1978년 6월 15일 페이지를 폈습니다. 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각하께서 엄청난 실수를 하셨다. 사막에 수천억을 묻기로 결정하셨다.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 막지 못했다. 역사가 누가 옳았는지 증명할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입니다. 수치가 쏟아질수록 제 과거가 작아졌습니다. MIT 박사 학위가 무색했죠. 계산이 완벽했다고 믿었던 그 자신감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7년입니다. 각하는 50년을 말씀하셨죠. 아직 23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료만으로 충분한가? 저는 분석가였습니다. 전략가였죠. 억제력은 단순히 연료 비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원입니다. 원자재입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결정적 한방 말입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연료 1차 완성. 그러나 전략 아키텍처는 미완성. 다음 장면이 온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감이었습니다. 사막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7년 만에 연료를 내놨죠. 그렇다면 50년엔 무엇을 보여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8년 고비 사막 현장 시찰 사진이었습니다. 모래폭풍이 치던 날이었죠. 각하가 지평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분이 50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를 보고 계셨다는 걸 말입니다. 비축량 곡선은 전선의 심박수였습니다. 지금 그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억제력은 한 수 더를 요구합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다음 장면을요. 그리고 그 장면은 20년 후에 왔습니다. 2025년 11월 심야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죠. 고문님, 긴급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몽골 프로젝트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입니까?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그 숫자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중국 50억, 러시아 70억입니다. 공동 매입 제안입니다.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센터로 향했죠. 상황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몽골 정부 100억 달러 제안 긍정 검토. 긍정 검토라니. 앵커가 말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승인 수순입니다. 사실상 승인이라니. 저는 무너졌습니다. 47년입니다. 47년을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연료 생산 기지였죠. 100만 드럼이 비축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억 달러면 끝입니까?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몽골 정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100억은 거절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등기부는요?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라니. 47년 전 대통령이 3번 확인하셨던 그 등기부 말입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였죠. 중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도 입장했습니다. 몽골 총리가 중앙에 앉았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됐습니다. 펜이 들려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몽골 법무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소유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법무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978년 6월 15일 등록된 등기부입니다. 화면에 등기부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타자로 찍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소유자 대한민국. 그 아래 붉은 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였습니다. 법무장관이 낭독했습니다. 이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로 등록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몽골 정부는 매각 권한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47년 전 문서입니다. 시효는요? 영구 소유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재협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꺼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대표단도 일어났죠. 퇴장했습니다. 1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막았습니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등기부 한 장이 100억을 막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고문님, 47년 전 대통령께서 3번 확인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법의 문장은 느립니다. 하지만 도달하면 절대적입니다. 돈의 언어를 도장의 문장이 이겼습니다. 형제의 맹약이 법의 음색을 가졌습니다.
27년 전 만찬장에서 울먹이던 몽골 관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하라던 그 말이 떠올랐죠.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감정이 법을 살렸고 법이 100억을 막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1978년 6월 15일 페이지였죠. 각하께서 실수를 하셨다. 제가 그렇게 적었던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그 실수가 100억 달러를 막았다. 나는 틀렸다. 국세는 오늘도 빨갛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47년 전 그 잉크가 오늘을 지켰습니다. 100억 달러 사건 이틀 후였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문님, 시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추라니. 연료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한 지질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나왔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시추 현장이었죠. 분석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지하 500m입니다. 스펙트럼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우라늄 신호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우라늄이라니. 추정 매장량 80만 톤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50년분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연구원이 계속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다니. 지하 700m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텅스텐입니다. 순도 98%입니다. 텅스텐이라니. 추정 매장량 500만 톤입니다. 세계 매장량의 30% 규모입니다. 세계 30%라니.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연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하 900m입니다. 세 번째 화면이었습니다.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라니. 반도체의 핵심이었습니다. 배터리의 심장이었죠. 추정 매장량 1억 톤입니다. 1억 톤이라는 숫자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반도체 독립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산업 독립도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니. 아직 더 있습니까? 지하 1200m입니다. 네 번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액체가 보였습니다. 석유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추정 매장량 300억 배럴입니다. 300억 배럴이라니. 사우디아라비아급 규모입니다. 사막이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지하 500m부터 1200m까지 4개의 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라늄, 텅스텐, 히토류, 석유. 모두 전쟁의 언어였죠. 책임자가 총합 자료를 펼쳤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가치 120조 원입니다. 120조라는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시장 가치입니다. 전략적 가치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억제력이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카드였죠. 우라늄은 에너지 독립이었습니다. 텅스텐은 방산 독립이었죠. 히토류는 첨단 산업 독립이었습니다. 석유는 연료 자급이었습니다. 네 장의 카드가 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추 코어 샘플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광택이 났죠. 이게 47년 전 모래밭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1978년엔 시추 기술이 없었죠. 하지만 예감하셨습니다. 50년 후 모래밭이 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언이었습니다. 인간의 직관이 만든 기적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이 보였습니다. 47년 전 그 사막이었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모래알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표면만 봐선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지도 밖에서 지질이 국익을 설계했습니다. 숫자는 커졌고 제 오판은 작아졌습니다. MIT 박사 학위가 무색했습니다. 계산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전략 아키텍처 완성. 연료 원소 전쟁 억제. 그렇게 적었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고문님, 이 정보를 공개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억제력은 보여줄 때 작동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카드는 쥐고 있어야 했죠. 필요한 순간까지 말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47년 전 서명 하나가 오늘의 보물 지도였다는 걸 말입니다. 사막은 기다렸습니다. 47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오늘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자원 발견 일주일 후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문님, 작전 시연을 준비합니다. 작전 시연이라니. 72시간 작전입니다. 전국 동시 연료 보급 시나리오입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흘이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작전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군 기지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죠.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0시 정각, 작전 개시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유조차 500대 대기 중입니다. 수송기 50대 준비 완료입니다. 500대라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 2, 1. 작전 개시.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도로에 유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이었죠. 헤드라이트 행렬이 보였습니다. 500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연료의 강이 도로 위를 흘렀습니다. 수송기도 이륙했습니다. 50대였죠. 화물칸엔 드럼이 가득했습니다. 몽골 사막에서 만들어진 연료였습니다. 햇빛이 연료가 된 것이었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4시간 경과. 작전관이 보고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완료. 평택 완료. 김포 완료. 성남 완료.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F-35 전투기 150대 출격 가능합니다. 150대라니. 하루 만에 전투기 연료가 채워졌습니다. 48시간 경과. 북부 기계화 부대 70% 충전. 전차 부대 85% 충전.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었습니다. 작전관이 말했습니다. 일부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산악지역 보급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66시간 경과. 병목 해소 완료. 95% 돌파했습니다. 95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98%.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99%. 또 바뀌었죠. 72시간 경과. 100% 달성. 작전관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채웠습니다. 스크린의 모든 점이 녹색이었습니다. 전국이었습니다. 오산부터 백령도까지, 제주도부터 독도까지 모든 기지가 연료로 가득 찼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체크마크가 찍혔습니다. 딸깍, 딸깍. 모든 항목이 완료됐죠. 저는 헬기를 탔습니다. 서울 상공을 날았습니다. 야경이 보였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72시간이 지킨다는 걸 말입니다. 헬기 창에 비친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사흘이면 전선이 움직입니다. 사흘이면 전투기가 뜹니다. 사흘이면 전차가 달립니다. 이게 억제력이었습니다. 적이 계산합니다. 공격할까 말까. 그때 70이라는 숫자를 떠올립니다. 사흘이면 반격한다는 것을요. 비용이 너무 큽니다. 편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억제였습니다.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전관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작전 완료. 72시간 만에 전국 100% 보급 완료. 전시 대응 태세 완성. 무전 교신이 들렸습니다. 오산 준비 완료. 평택 준비 완료. 김포 준비 완료. 짧고 정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72시간 억제력의 시간 단위. 그렇게 적었습니다. 47년 전 사막의 모래가 오늘의 작전 연료가 됐습니다. 태양의 빛이 전투기를 날렸습니다. 사막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72시간 간격으로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뛰고 있었습니다. 저기 압니다. 우리가 준비됐다는 것을요. 사흘이면 반격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이게 평화였습니다. 72시간 작전 한 달 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몽골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숫자만으론 부족했죠. 47년이 만든 변화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병원이었습니다. 한국형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 세워졌죠. 3층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현대식 의료 장비가 보였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향이 났습니다. 현지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모님 환영합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했죠. 예전엔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00km를 달려야 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가야 했죠.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6시간 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젠 30분이면 옵니다. 구급차가 있습니다. MRI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죠. 한 아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엄함이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원비는요? 한국 정부가 지원합니다.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약값도 무료입니다.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셨어요. 몽골어였지만 통역이 전해줬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도장이 과거를 찍었고 병원이 미래를 열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였습니다. 이중 언어 학교라고 했죠. 3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칠판이 보였습니다.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두 언어로요.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사 시간이었죠.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면 서울대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학금도 있습니다. 서울대라니.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에너지 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태양 연료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른 학생도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꿈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7년 전 서명 하나가 이 아이들의 꿈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이었습니다. 연료 생산 시설 유지보수 공장이었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안전모를 벗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자료를 펼쳤습니다. 평균 임금입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3년 전 월 50만 투구릭이었습니다. 지금은 150만 투구릭입니다. 3배였습니다. 채굴, 유지보수, 연료 생산, 물류. 일자리가 800개 생겼습니다. 내년엔 1200개가 됩니다. 한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3년 전만 해도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기술자입니다. 집도 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한국어 학교입니다.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현지 가정의 수입과 지출 그래프였죠. 수입 곡선이 우상향이었습니다. 지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축도 생겼습니다. 저는 납득했습니다. 형제의 문장은 임금 명세서에서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은 기념관이었습니다. 2023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벽에 모래 텍스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막을 표현한 것이었죠. 만지니 까칠했습니다. 진짜 모래를 섞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홀에 유리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서류가 보였습니다. 원본 계약서였습니다. 1978년 6월 15일 서명된 계약서였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잉크가 보였습니다. 47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했습니다.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색이었죠. 그 옆에 붉은 도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였습니다. 조명이 비쳤습니다. 잔광이 퍼졌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에 반사됐죠.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맥발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저는 1978년 당시 통역이었습니다. 그가 유리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통역했습니다. 한국어를 몽골어로, 몽골어를 한국어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몰랐습니다. 그날 무엇이 시작되는지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우린 모래를 팔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막이라고 생각했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50년을 샀습니다. 미래를 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압니다. 그분이 뭘 보셨는지요? 통찰이었습니다. 시간을 보신 겁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47년 전 대통령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찰하셨죠. 법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감정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형제의 맹약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였습니다. 신뢰는 법을 살렸고 법은 투자를 불렀습니다. 투자는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열었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는 꿈을 키웠고 꿈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 제안이 왔을 때 몽골 법무장관이 등기부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신뢰가 법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전략은 결국 사람이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47년 전 만찬장에서 형제의 맹약을 외치던 그 순간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리 상자 앞에 섰습니다. 붉은 도장이 빛났습니다. 과거를 찍은 도장이 미래를 열었습니다. 번영은 관계의 설계로 왔습니다. 저는 경외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략이라는 것을요. 감정과 법과 시간이 하나였습니다.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1978년 그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죠. 곡선을 그렸습니다. 47년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상주의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각하도 아니셨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전략가는 각하셨고 계산기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계산만으론 미래를 살 수 없었습니다. 겸허함이 제 안을 채웠습니다. 4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각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강유리, 지금 이해 못해도 좋네. 그 손의 온기가 기억났습니다. 시간이 증명한다네. 시간은 증명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 감정, 시간. 이제 압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 셋이 하나였다는 것을요. 한 줄로 연결했습니다. 법은 등기부였습니다. 1978년 6월 15일 등록된 소유권이었죠. 47년을 견뎠습니다. 100억 달러를 막았습니다. 붉은 도장 하나가 초강대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감정은 형제의 맹약이었습니다. 만찬장의 건배였죠. 울먹임이었습니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신뢰가 법을 살렸습니다. 법무장관이 등기부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시간은 50년이었습니다. 각하가 보신 시간이었죠. 27년 만에 연료가 나왔습니다. 하루 1000드럼, 100만 드럼 비축. 47년 만에 자원이 발견됐습니다. 우라늄 80만 톤, 텅스텐 500만 톤, 히토류 1억 톤, 석유 300억 배럴.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세 요소가 결합했습니다. 국가 전략이 완성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흘렀죠. 여의도가 보였습니다. 162배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7년 전 그 숫자가 공포였습니다. 국가 예산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작아 보였습니다. 각하 말씀이 맞았습니다. 50년 뒤엔 작아 보일 걸세. 정확했습니다. 사막을 떠올렸습니다. 고비 사막 47만 헥타르였죠. 처음엔 모래밭이었습니다.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체감 영하 20도였죠. 하지만 심장이었습니다. 72시간 작전이 증명했습니다. 사흘이면 전선이 박동합니다. 연료가 흐릅니다. 유조차 500대가 움직입니다. 수송기 50대가 뜹니다. 전투기가 날아오릅니다. 전차가 달립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72시간 간격으로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뛰고 있었습니다. 적이 압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이게 억제력이었습니다. 억제력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전쟁을 만듭니다. 적의 비용 편익 계산을 사전에 무너뜨립니다. 공격. 비용이 너무 큽니다. 72시간이면 반격합니다. 편익. 없습니다. 에너지 독립국입니다. 자원 독립국입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계산이 평화를 만듭니다. 이게 각하께서 보신 그림이었습니다.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녹색 점들이 보였습니다. 72시간 작전의 잔광이었죠. 오산, 평택, 김포, 성남, 대구, 광주. 모두 녹색이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박동이었습니다.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전략은 차갑게 설계하고 따뜻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법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온기를 줬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300km 안 달려도 된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학교가 열렸습니다. 서울대 가고 싶어요라던 학생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양치기에서 기술자가 됐습니다라던 노동자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번영이 왔습니다. 번영이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신뢰가 다시 법을 지켰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78년 6월 15일 페이지였죠. 각하께서 실수를 하셨다. 제가 그렇게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나는 안다. 시간은 최고의 검증 기관이었다. 각하는 오르셨다. 나는 틀렸다. 계산은 오늘을 보고 통찰은 50년을 본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47년치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메모, 사진들이었죠. 1978년 사막 사진이 보였습니다. 모래폭풍이 치던 날이었습니다. 2005년 연료 생산 브리핑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5년 자원 발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72시간 작전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몽골 병원 준공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울렸죠. 딸깍.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영정을 받습니다. 각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씨앗은 자랐습니다. 그 그늘에 두 나라가 쉬고 있습니다. 향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곡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으로 평화를 연장했습니다. 47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흐를 것입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이 보였죠.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띠를 그렸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47년 전 그 하늘과 같았습니다. 별빛 아래 두 나라 국기를 상상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였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47년 전 맹약이 오늘도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감정과 전략은 하나였습니다. 법과 신뢰는 하나였습니다.
시간과 통찰은 하나였습니다. 이게 각하의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미래를요. 72시간 박동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